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2024년 9월 시험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12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4개의 제시어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4개의 제시어를 모르며 이 4개의 제시어를 오늘 확실하게 완벽하게 숙지한다 가보실게요. 자, 지금 4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실게요. 자, 여러분 정답은 몇 번? 表格里的信息是否准确?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다음 달에 만약에 IBT 시험이 아닌 지필 시험을 보신다면 요거 여러분 마침표로 찍어서 틀리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 문장 부호 반드시 주의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물음표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지금 87번에 요 단어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랑 확실하게 이거 난이도 상이거든요. 이 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4개의 제시어 주의하세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입니다. 是否. 자, 정보예요. 이것도 난이도상. 신시, 정보. 게다가 이 단어도 몰랐는데 단서는 있어요. 리가 있으니까 장소일 것 같다.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더가 있으니까 그대는 명사가 나올 것이다. 관용어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는 정확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 꼭 외워보실게요. 표입니다. 表格,表格,表格. 자, 1번, 2번, 3번 3개의 단어를 모르셨어요. 그런데 요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4급 공부하셨으면 형용사로서 정확하다, 확실하다, 준确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단어, 오늘의 12탄의 학습 목표는요.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 是否. 두 번째 명사, 정보, 信息. 그 다음에 표는요. 表格, 확실하다, 정확하다, 준确. 자, 그럼 제가 웬만한 건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사 수로문일까요? 형용사 수로문일까요? 네, 느낌 오셨죠?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그래서 수로, 준추에 딱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수로가 잡히면 주어 결정되죠? 정보가 확실하다. 신시 준추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면 마땅히 들어가야 될 관용어 자리와 마땅히 들어가야 될 부사어 자리만 딱 넣어주시면 됐죠. 그래서 어휘만 알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 안에 있는 정보가 表格里的信息. 자, 이 是否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사라는 거. 여러분 이걸 해화상에서 쓸 때는요. 입니까 아닙니까? 是不是로 대체될 수 있어요. 어쨌든 是否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평서문이 아니고요.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뭐로 마무리해야 된다? 의문문 물음표로 딱 마무리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 정답 전체 한번 읽어보고요. 형용사 수로문일 때는 이렇게 끊어있는 연습까지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표 안에 있는 정보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表格里的信息是否准确?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表格里的信息是否准确? 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번 是否 난이도 상이니까요. 한 번 더 이 是否의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 부사입니다. 자, 징리는요, 겪다,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경험, 명사입니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동사인지 명사인지 알 수 없으나 세 번째 제시어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가 있고요. 저랑 1탄과 10탄에서 연습했던 동일하다, 같다, 시향통 나왔는데요. 여기선 더가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 그러므로 요 수로 나왔고요. 동일한 명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징리는 뭐로 쓰였다? 명사로 쓰였다. 요런 쓰임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그 어휘에 품사만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개에서 5개의 제시어를 통해서 쓰임을 생각한다. 이거 너무 중요했겠죠.
그래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술목 구조 파악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는요 어기조사로서 위치 정해져 있습니다. 문장 제일 끝에 배치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붙여져 있으니까 你是否 주어와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부사 있으니까요. 당연히 주어 자리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술목 찾겠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요시앙동더 징리 여기까지가 술목 잡았어요.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요시앙동더 징리 이렇게 끊어 읽어줘야 돼요. 그럼 주어 자리에 바로 배치될 수 있었던 거 뭐 있어요? 你是否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여러분 얘는 부사잖아요. 부사어로서 두 개의 부사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수로 앞에 얘만 넣어주시면 되고 문장 제일 그때 넣어주면 되고 是否가 있으니까 뭐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물음표로 마무리해줘야 된다. 요거 완성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도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 읽기 할게요. 你是否也有相同的经历呢? 그래서 是否는 전체 문장을 이렇게 수식해 주니까요. 사이에 이렇게 살짝 끊어 읽어 주셔도 괜찮겠죠. 당신도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你是否也有相同的经历呢? 그래서 이 是否라는 제시어 자체가 나오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용사 수러문이 됐던 동사 수러문이 됐던 이런 술목을 먼저 잡아 주십사 강조해 드려야 되고요. 마땅히 부사어는 수로 앞에 넣어주면 되겠다. 요런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뭐뭐인지 아닌지 是否 용법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의문문으로서 물음표로 마무리해야 된다. 요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아까 정확하다 확실하다 준추에 나왔어요. 형용사 수러문이겠죠. 자, 그런데 준추에가 나왔을 때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9월 기출에서는요. 정보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신시. 근데 그거보다 난이도 좀 내려볼게요. 낮춰볼게요. 그랬을 때 정보라는 자체가 신시가 어렵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 많이 나오냐면 샤오시. 사극 공부하시면서 소식이란 단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소식. 샤오시. 그러면 제공한 소식이 정확하다. 일단은 주술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준쉐. 뭐가 정확할까요? 소식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관용어가 너무 중요했죠. 누가 제공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타를 함부로 주어 자리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가 정확하다. 말 안 됩니다. 먼저 주술을 잡고 이 타는 여기서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 요거 꼭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형용사 단독으로 못 쓰이니까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부사어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제공한 소식이 아주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끊어읽기 해보실게요. 他提供的消息很准确. 난이도 아시겠죠? 신시 대신에 난이도가 떨어지면 샤오시라는 대체 어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他提供的消息很准确. 그녀가 제공한 소식이 아주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까지 두 번째 제시어 준추에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어떤 제시어를 가지고 왔습니까? 신시. 그래서 4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是否. 아까 확실하다. 준추. 지금 세 번째 연습은요. 신시 가지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요거 두 번째 제시어 체크하세요. 집주인이 누구를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대사 구해요. 어쨌든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부사, 조동사, 개사구 있을 때 설령 이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어 자리에 배치될 수 있구나. 요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수어는요. 디공, 술모. 보세요. 아까 샤오시 대신에 뭐가 나왔으니까 신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정해져 있는 문형으로 자주 어휘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목 잡아볼게요. 제공했어요. 무엇을요? 정보를요. 이렇게요. 누가요? 그러면 주, 술, 모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끊어읽기 경찰을 위해서 개사구니까 주어디 술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고요. 설령 이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누가 있으니까 더가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겠죠. 여러분 요 시아오는요.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유익한 정보라고 해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반영어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집주인은요. 경찰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어주시면 되겠죠.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房东为警察提供了有效的信息. 신시 대신에 난이도 낮추면 消息까지도 대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뼈대를 잡으면 부사와 관형어는 위치가 정해져 있더라까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세요. 앞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제공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T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경찰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帮东卫警察提供了有效的信息까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表格 나왔었잖아요. 표. 그런데 표도 중요하지만 편지 봉투 별표 요것도 쓰기제 2부분에 자주 나옵니다. 편지 봉투. 자, 제시어를 보시면 여러분 요가 있어요. 자, 요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요는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의 의미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조년문을 이룹니다. 조금 있다가 조년문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년문이 나왔을 때는요. 첫 번째 주어가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장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한국어로는 생각했을 때 한 장이잖아요. 이 장은 불특정한 어느 화자가 모르는 어느 불특정한 대상을 얘기합니다. 즉 조년문은요. 이 장이라는 대상이 나왔을 때는 주어 자리에 배치될 수 없으므로 조년문은 반드시 주어가 장소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특정한 목적어 요런 구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년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년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목적어 대상이 불특정한 대상이 나와야 되므로 주어는 반드시 뭐가 제시돼야 된다? 장소가 나와야 된다. 그럼 뻔하죠.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편지 봉투 안에는요. 있습니다. 요런 구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느 타자가 모르는 표 한 장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7번의 문제는요. 정말 시험에 조년문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풀겠지만 이게 조년문인지 모르고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한번 꼭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정리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수로 있습니다. 요. 그리고요. 주어는 장소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편지 봉투 안에는요. 신펑리 요. 한 장의 표가 있습니다. 이 장 뼈그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의 어휘를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신시 대신에 뭐도 나올 수 있다? 소시, 시아오시 요거 나올 수 있고요. 표가 나오면 편지 봉투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그림들도 쓰기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7번 마지막 연습 문제 요거 꼭 통으로 외워놓으셨다가 쓰기제 이 부분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봉투에는요. 한 장의 표가 있어요. 신펑리 요 이장 뼈그. 자, 여러분 쓰기제 이 부분 들어갈게요. 쓰기제 이 부분에 보니까 편지 봉투에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대상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많은 돈 바꿔볼게요. 很多钱. 요렇게 장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뭘로 공부해야 되겠다? 패턴으로 공부하셔야지만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 봉투에는요. 많은 돈이 있어요. 信封里有很多钱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문장들 쭉 한번 복습해 보실게요. 표 안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가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만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是否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表格里的信息是否准确? 문장 연상해 보실게요. 表格里的信息是否准确?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중국어의 문장으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당신도 동일한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你是否 먼저 나와야 돼요.
你是否也有相同的经历呢？你是否也有相同的经历呢? 여러분 경험이라고 했을 때 징리는 어려워요. 그러면 경험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대체할 수 있는 어휘가 뭐가 있어요? 징리엔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你是否也有相同的经验呢? 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제공한 소식이 정확하다. 그러면 정확하다 중요한 키워드 잡으시고요. 반영어 길었어요. 他提供的消息很准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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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집주인은 경찰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집주인은 경찰을 위해서 하나씩 생각할게요. 房东为警察提供了有效的信息.房东为警察提供了有效的信息. 이런 문장들을 마지막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표가 한 장 있다. 조년문이라는 거 연상하시면서 信封里有一张表格. 信封里有一张表格. 4급을 잘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5급 쓰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덩어리로 패턴으로 가지고 오셔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 기본인 만큼 정확한 문형을 이런 좋은 기출 예문을 통해서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달려볼게요. 시험 보기 전까지. 4급, 5급, 6급 전부 다 오스 중에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가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